놀랍게도 우리는 그동안 케플러가 보여준, 그리고 앞으로 테스가 보여줄 대활약 덕분에 그림자 사냥법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될 확률과 그 행성이 별 주변 헤비터블 존에 들어오는 암석 행성일 확률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행성에서 생명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은 파악하기 어려운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거가 제안한 방향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는 가끔 새롭게 발견되는 외계 행성을 지구를 닮은 쌍둥이 지구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히 닮지 않으면 쌍둥이 지구, 슈퍼 지구라는 별명도 너무 흔해서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은 4,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활동을 멈췄지만 케플러의 데이터 이후는 지금도 계속 새롭게 분석되면서 새로운 외계 행성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10%가 넘는 별이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행성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8개의 행성이 전부였습니다.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에도 행성이 존재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존재는 실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계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 존재를 확인할 방법조차 마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는 노하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계 행성의 발견 그 자체만으로는 호들갑 떨기 민망할 정도로 외계 행성이 흔합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을 꽤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외계 행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답을 찾기 어려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답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조차 아직 정확히 모르는 그 다음 단계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계 행성에 직접 날아가서 그곳에 나무들이 있는지, 동물이 있는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도시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별과 외계 행성은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테오리 항성계조차 지구에서 약 4.3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날아가도 거의 8만 년은 좋게 걸립니다. 따라서 케플러와 테스가 굳이 외계 행성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그 행성의 존재 여부와 기후, 환경을 파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잔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외계 행성을 지구에서 관측만 해서 생태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만약 어떤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서 산소가 많이 검출된다면 그것이 생명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까? 지구의 경우 동물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는 필수 요소이고 식물은 햇빛을 받아 당을 만들어내면서 산소를 함께 배출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더라도 중심별에서 나오는 강렬한 자외선에 의해 행성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물 분자가 깨지면서 산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고 왜소한 M형 외성 주변을 맴도는 외계 행성 가운데 대기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행성에서는 생명 없이도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한 가지 힌트는 바로 역지사지다. 거꾸로 멀리서 우리 지구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구의 생명이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처럼 대기에 질소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외계 행성을 생각했다. 질소는 수소와 다시 재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유기 물질을 만드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화학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외계 행성으로 중심별에서
강렬한 자외선 또는 X선 별빛이 비친다면 질소나 물 분자가 다시 원자 단위로 쪼개지고 다시 재결합하면서 산소나 산화질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자들의 양은 중심 별이 얼마나 강렬한 별빛을 발산하는지 별의 활동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은 지구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구 주변을 맴도는 탐사 위성은 태양의 활동성에 따라 지구 대기권 속 산화질소의 함량이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산화수소나 산소 분자에서도 나타납니다. 흥미롭게도 지구 대기권 속 산화질소 함량의 변화는 우리 옆 태양의 활동성에 따라 비례합니다. 특히 태양이 한꺼번에 많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토해내는 코로나 물질 분출과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지구 대기권 속 산화질소 분자의 함량은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인근 별의 크고 작은 폭발로 인해 갑자기 행성의 대기 중 산화질소 등 분자들의 함량이 치솟는 것이 보인다면 또는 인근 별의 활동성에 맞춰 대기 중 분자의 함량이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면 이는 그 행성의 대기가 지구와 매우 유사하다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와 비슷한 대기 성분을 갖기 위해서는 지구처럼 오랫동안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식물 생태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별에서 나오는 강력한 자외선 복사가 인근의 외계 행성을 비출 때 더 직접적인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심해 생물 등에서 빛에 잘 반응하는 특정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로운 자외선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발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외계 행성에서 이런 생체 형광에 의한 빛이 검출된다면 이는 분명 자외선에 반응해 빛을 방출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만약 이런 생체 형광 반응이 벌어지는 외계 행성이 있다면 그 흔적을 멀리 지구에서도 티가 날지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